안녕하십니까. 우리 노무사 업계도 인정한 산재 전문 노무사 농업인 산재 대표 천광우 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제가 진폐증에 대해서 진폐증 중에서도 진폐유족 보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로 뭘 여쭤보냐면요. 첫 번째, 혹시 고인께서 요양 대상자였나요? 급수 환자였나를 여쭤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우리 아버지 요양병원에서 요양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진폐증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폐증 자체에 대해서 사실 치료가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진폐 환자를 요양 대상자로 분류를 할까? 이거는 진폐증보다도 진폐로 인한 합병증 9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폐암, 기흉, 폐결핵, 폐성심 등등 9가지가 있거든요. 그 말은 진폐증이 있고 동시에 이 9가지 합병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이 되시면 진폐합병증으로 인한 요양 대상자로 분리가 됩니다. 이거는 진폐 장애 등급이 7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1급은 이제 예외예요. F3는 이제 요양이니까. 이거는 진폐증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를 얘기하는 등급인 거고요. 즉 장애급여를 결정할 때의 문제인 거고, 요양 대상자냐 아니냐는 합병증 9가지 중에 하나가 진단이 됐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즉 첫 번째, 그러면 고인께서 요양 대상자입니까? 라는 말은 진폐합병증에 의한 요양 대상자인지 이걸 따지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를 따져야 되냐면은 2010년 11월 2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이미 요양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요양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구법이다 신법이라고 하는데, 고인이 신법 대상이에요. 근데 연금 수급권자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두 가지예요. 배우자가 없다. 두 번째는 자녀 중에 25세 미만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유족급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인정되더라도 장례비만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 유족 위로금을 받고 안 받고는 별건으로 하고 유족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려면은 그 요양의 시기가 2010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꼭 판단을 받으셔야지 정확한 상담이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진폐유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보통의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20년, 30년 됐어요. 진폐요양으로 병원에 계신지. 다른 데 아픈 데도 없었어요. 사망진단서도 심지어 진폐증이 적혀있고 폐렴이 적혀있어요. 근데 이게 유족이 안 될 수 있다고요? 안 될 수 있습니다. 산재법 규정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진폐의 크기, 즉 병형을 고려하게 돼 있고요. 참고로 병형은 이제 세부적인 걸 빼면은 4형이 제일 큽니다. 두 번째로는 심폐기능 정도, 그게 대표적으로 F3 고도장애, F2 중도장애, 그리고 경도, 경미, F1, F2 이렇게 4개로 나눠져요. 또 뭘 볼까요? 연세, 나이를 보고요. 성별도 보고요. 또 뭐 합병증 여부도 보고요. 기존 질환 있는지도 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겨져 있는 의무 기록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양 환자가, 즉 요양 중 사망 환자분이 단순 급수만 받고 재가 요양으로, 즉 댁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비해서는 유족 승인 받기가 더 유리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록들이 병원에서는 최소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진폐유족을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의무 기록을 봐야 돼요. 주로 엑스레이겠죠. 엑스레이 혹은 CT. 또 이제 어떤 심질환과 경합되는 경우에는 심초음파를 보기도 하고, 또 혈액 검사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심근요소 검사를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되셨죠? 자, 그리고 절차는, 자, 요양 중인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접수를 하여야 할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는 요양 중 사망한 의료기관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혹은 내가 원래 진폐로 적용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를 선택적으로 가능했는데, 이제는 사망한 의료기관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에다만 접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문조사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전문조사가 필요하면은 직업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조사를 할 거고, 전문조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자체에서 그 기관에서 자문을 받아서 결론을 내줍니다. 자, 이게 절차입니다. 자, 그리고 유족 위로금이 있다. 이거는 산재법상 뭐 보험급여는 아니지만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진폐법상 나오는 국법일 때는, 예전에는 유족 위로금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유족 위로금이 없어졌어요. 진폐 제1위로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봤거든요. 누구 아버지가 돌아가서 보상받았을 땐 유족급여도 나오고 유족 위로금도 나왔다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유족 위로금이 안 나옵니까? 그걸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유족이 국법이냐 신법이냐 따질 때는 뭐를 기준으로요? 요양의 시기, 요양의 시작이 2010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이전인지 이혼지를 따져서 신법 국법을 나눈다고 했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780일치, 즉 평균임금의 780일치가 지급되는 유족 위로금, 진폐 유족 위로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기준은 요양이 아닙니다. 최소 13급이라도 진폐로 인한 장애 등급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자가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해당되면 됩니다. 즉 국법일 때 진폐 장애 등급을 받았던 자라면은 781일분의 유족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만약에 국법이면은 진폐로 인한 유족이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유족급여 있죠. 장례비 있죠. 또 뭐 있습니까? 유족 위로금까지 3개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는 이제 유족을 하게 되면 늘 검토를 해요. 평균임금은 적정이 돼 있는지, 또 장애 등급을 상향할 가능성은 없는지, 세 번째 합리화를 보셨다라면은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 근데 이게 그 금액을 보면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2배, 3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폐로 인해서 사망하셨다 했을 때 유족을 하려면 첫 번째 요양 대상자인지를 따집니다. 저는. 그리고 절차는 요양 환자인 경우에는 사망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만 이제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족 위로금의 경우에는 국법과 신법에 따라서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그리고 유족 때문에 전화하셨지만 그 외에 3가지를 추가적으로 꼭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진폐 유족 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